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아침 김호성입니다. 386 세대인 저는 흐르는 시간 속에서 맨 앞 3자 딱지를 떼냈습니다. 1960년대 태어나서 80년대 대학에 다니던 90년대 당시 30대를 일컫는 세대지요. 그 30대가 40대가 되더니 어느샌가 50대가 되었고요. 60대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3자를 떼는 86세대.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의 이인영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비주류의 반란이라는 수식어를 달고 집권 여당 원내 사령탑에 오른 것이죠. 향후 당청 관계와 여당 내 세력 구도, 야당과의 협치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됩니다. 신임 이 원내대표는 정치라는 축구장에서 레프트 윙에서 옮겨 중앙 미드필더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1980년 서울의 봄 민주화 시위를 주도했던 유시민, 심재철 여야 전현직 두 의원의 공방이 진실게임 양상으로 확전되고 있죠.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었습니다. 그 후배 뻘인 이 대표의 정치적 상생 비전은 무엇일까 궁금합니다. 경색 국면에 국회 정상화 물꼬를 틀 수 있을지 관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치의 본질은 적과 동지를 구분하는 것이라고 말한 카를 슈미츠의 정의를 뒤로 돌리고 협치의 가능성을 확장시켜 나가주기를 기대합니다. 5월 9일 목요일입니다. 잠시 후 출발하겠습니다. 꼭이요 꼭, 출근길 꼭 알아야 할 뉴스, 이종래 꼭 뉴스. 네, 오늘 꼭 아셔야 하는 뉴스 정리해보도록 하죠. 시사평론가 이종원 박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선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이변이라고 받아들여야 되나요? 예, 친문 핵심들조차도 깜짝 놀란. 아, 그렇습니까? 예, 뭐 친문 내에서도 이제 표가 좀 갈리긴 했는데요. 네네. 핵심 친문과 이른바 범친문이 조금 다르게 표심이 나타난 것이다. 뭐 이런 네네.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친문계 김태년 의원이 그래도 유력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죠. 그런데 결론은 이인영 의원이었고, 그러다 보니 지금 다양한 해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가장 많이 거론되는 해석은 친문 공천 일색으로 내년 총선을 치르면 불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는 네. 건데, 그런데 사실은 친문 중에서도 재선급 이상은 공천 물갈이 대상이 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좀 작용하고 있죠. 예. 최근에 또 청와대 비서관들이 또 많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서요. 총선 그러니까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예. 예. 그래서 이제 굉장히 실존적인 위기감으로 이제 작용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네네. 그 다음으로 많이 거론되는 해석은 대표도 친문, 원내대표도 친문으로 가는 것. 그러니까 친문 일색으로 가는 것에 대한 뭐 여론의 향배 그런 걸 좀 의식한 결과다. 네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론 관리용 선택이라는 얘기인데, 뭐 친문의 전략적인 투표 결과였다라는 일각의 또 해석도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친문 뭐 일부가 또 그쪽을 또 지지를 한 것으로 약간 좀 드러나고 있어서 이제 그런데요. 그런데 저는 조금 뭐 비슷한 얘기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조금 달리 해석을 하면 벌써 탈문? 예. 그리고 친문 개파보다 끈끈한 운동권 족보? 네. 특히 전대협 족보? 예. 예. 전대협이 역시 굉장히 또 끈끈하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이게 86 운동권 세대의 맏형 역할을 했던 의원이잖아요. 이인영 의원. 네. 그렇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누가 원내대표가 되냐, 누가 내년 총선에 국회의원이 되냐보다 내일 운행하는 버스가 파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일반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피부에 와닿는 문제잖아요. 네. 오늘 버스노조 파업 찬반 투표 결과가 나온다고요? 그렇습니다. 현재 전국 234개 버스 사업장 노동조합이 쟁의조정 신청을 했고, 어제 부산, 대구, 울산, 충남 지역 사업장에서 파업 찬반 투표가 이루어졌습니다. 네네. 오늘은 서울, 경기 지역에서 이제 투표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가 오후 6시 또는 7시 정도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곧바로 아마 이제 보도자료를 내놓을 것 같고요. 네네. 사업장별로 찬성이 가결이 되면 그리고 이제 쟁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대로 15일부터 파업에 돌입을 하는 겁니다. 네네. 버스 대란 우려가 그래서 이제 제기되는 것이고
예, 운전기사 기준으로만 해도 지금 4만 1천여 명. 버스 기준으로 하면 2만 대 가량입니다. 전국적으로 볼 때. 네네. 근데 특히 이제 서울시의 경우에는 노조 가입률이 100%거든요. 그러면 뭐 운행이 전면 중단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전 노선 운행이 중단될 수 있어서 특히 이제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요. 그러면 이분들 주장은 뭐냐? 주 52시간제 도입하지 않습니까? 네네. 네, 도입을 했는데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추가 인력 채용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더불어서 본인들도 근무 일수가 이제 3, 4일 정도 줄어든다는 거죠. 네네. 그러면 수입이 월 80만 원에서 110만 원 정도 줄어드는데 이걸 좀 보전해 달라는 겁니다. 버스 회사들은 아니 인력도 더 채용하고 임금 보전까지 하고 감당하기 힘들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네네. 노조와 버스 회사들이 또 공통적으로 정부에 또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중앙정부 지원 확대해 달라. 그렇습니다. 이게 중앙정부 지원 확대라는 것은 결국엔 국민의 세금이 지원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결국 우리 입장에서는 세금으로 지원을 해 줄 거냐. 네네. 아니면 버스 요금을 올릴 것이냐. 네, 버스 요금 내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 어차피 우리 돈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마침내 오늘 검찰 소환 조사를 받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 네, 이름이 좀 깁니다. 네네. 네, 오늘 오전 10시에 김 전 차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를 했고요. 예. 첫 소환 조사가 될 텐데 김 전 차관 측도 일단 출석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네네. 지난 3월에 이제 과거사위 산하 진상조사단 소환 당시에는 불응했었거든요. 네네. 그때는 법적으로 뭔가 이렇게 조치를 취할 수 없는데 반해서 검찰 소환은 이제 피할 경우에 본인이 또 오히려 사실은 정면 대응하는데 좀 불리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것 같고요. 2005년부터 2012년 사이에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금품, 향응 받았다는 혐의 그리고 성접대 받았다는 의혹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네. 이번에 윤중천 씨가 재조사 과정에서 의미 있는 진술을 좀 내놨죠. 예. 별장속 동영상 남성 예. 김 전 차관 맞다. 2007년 김 전 차관 진급 과정에서 인사를 하라고 수백만 원을 건넸다. 1,000만 원대 그림도 줬다. 2007년 김 전 차관이 목동 재개발 사업 인허가 등을 도와주겠다면서 집 한 채를 요구하기도 했다. 네네. 이런 내용인데 결국은 이게 이제 증거가 뒷받침돼야 하겠죠. 예. 증거까지 제출했는지 그것이 굉장히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수 승리 최종훈 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에 가수 승리 씨 그리고 이제 사업 파트너죠. 유전 유리홀딩스 대표 성매매 알선 행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구속영장 청구를 한 거고 이 가수 최종훈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준영 카톡방 멤버 집단 성폭행 의혹 관련해서 예. 구속영장 청구가 됐고요. 네. 그다음에 현직 경찰관도 어제 강남 클럽의 미성년자 출입 사건 무마해 주는 대가로 금품 받았다 해서 어제 구속이 됐습니다. 예. 경찰관 구속은 처음이고요. 승리 씨로부터 접대를 받은 윤천경과 최종훈 씨로부터 K-팝 공연 티켓을 받은 윤천경 부인은 모두 무혐의 처리. 이건 역시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김호성의 출발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채팅창을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출근길 오전 7시 15분부터 9시까지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입니다. 가장 뜨거운 이슈 오늘의 헤드라인 출발 새아침 헤드라인 인터뷰. 네,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조기 퇴진을 요구받았던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어제 전격적으로 사퇴 선언을 했죠.
패스트 트랙 전국을 거치면서 폭발했던 내용이 어느 정도 좀 봉합이 되는 것이 아닌가. 만약에 봉합되지 않았다면 또 어떤 문제를 예상할 수 있는가. 갈등의 불씨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바른미래당 이혜원 의원을 직접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한번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죠.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내일 아침에 고맙습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네, 제가 감사하죠. 예, 김관영 원내대표 어제 사퇴 의사를 밝혔는데 논의가 어떻게 그 전에 진행된 과정을 잠깐 좀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요. 예, 이게 패스트 트랙 진행 와중에 네네. 이제 사보임에 대해서 이제 부당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항의하면서 예. 그때부터 이제 원내대표가 사퇴해야 된다는 논의가 시작이 됐어요. 네네. 그러더니 이게 이제 점점 커지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면서 패스트 트랙이 이제 일단락이 이제 통과되자마자 예. 본격적으로 사퇴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언론에 막 싸우는 모습을 보이는 게 저희가 좋지 않다는 판단에 물밑으로 접촉을 했어요. 네네. 저희 사퇴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그때 당시 한 16명 정도 됐습니다. 예. 언론에는 이제 서명한 사람 15명만 났지만 실제 몇 분이 더 있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분들까지 이제 함께 가세를 해서 김 원내대표에게 우리가 시간을 줄 테니까 예. 본인이 용단을 좀 내려달라.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동안 언론의 일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김 원내대표에 대해서 비난성으로 들릴 소지가 있는 발언도 금지하고 자제하셨다. 예. 예, 하고 하겠다라고 이제 신사협정을 제안을 했는데 네네. 처음에는 받아들이는 듯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일절 저희도 자제하고 아무 방송 인터뷰도 안 하고 이렇게 지냈는데 나중에 시한이 됐을 때 돌연 본인이 받지 못하겠다고 하셨어요. 한 10일 정도 시간을 예.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좀 다들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공개적으로 요구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돼서 이제 의총 소집을 네네. 요구한 거였어요. 예. 그래서 굉장히 이제 막상 회의를 열면 김 원내대표가 강경하게 사퇴 못하겠다고 버틸 줄 알았습니다. 네. 근데 어제 의회 의총을 열어보니까 김 원내대표가 순순히 의원들 의견을 다 듣고 본인이 결정하겠다. 예.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빠짐없이 돌아가면서 얘기를 했는데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모두 네네. 김 원내대표는 사퇴하는 게 좋겠다라는 이제 결론이에요. 이유가 각자 다 다르고 강도가 각자 다 다르긴 했지만 결론은 똑같았어요. 모든 네네. 사람이. 나중에 이제 말미에 모든 사람 발언 끝나고 나서 김 원내대표가 아예 사퇴를 준비해 왔는지 예. 본인이 준비해 온 걸 읽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원만하게 잘 끝났습니다. 입장 표명을 한 이후에 서로들 어깨를 또 뭐 두드리시면서 네네. 이렇게 좀 뭐 그런 화면이 좀 보였는데 네. 이것이 일반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바른미래당의 지도부 사퇴가 아니라 김관영 원내대표의 사퇴 문제다. 이걸로 좀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원내대표부,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당 지도부가 있고 네네. 원내대표 지도부가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원내대표 지도부는 다 이제 사퇴하는 거죠. 네네. 예. 근데 이제 당 지도부, 손학규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당 지도부는 그런 아직 사퇴 얘기 결론이 난 건 아니고요. 네네. 결론이 난 건 아니다는 것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예, 아직 의미도 좀 갖고 있는 남아있는 건가요? 문제들이 있다고 보입니다. 예. 그렇다면 차기 원내대표는 누가 되는 것입니까? 이제 서로 얘기를 모아 갈 것입니다. 아마 어제 그런 결정이 있기까지는 차기 얘기를 서로 해볼 기회가 없었거든요. 네네. 근데 아마 오늘부터 335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네네. 주로 이제 다들 의견들이 서로 이제 갈등이 있는 것처럼 국민들께도 비쳤고 하니 우리가 가능하면 의견을 모아서 추대하는 형식으로 밟으면 국민들께도 더 좋은 모양이 되겠다. 네네.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보자 이렇게 얘기가 됐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오신환 의원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얘기가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김 원내대표가 보면 이제 패스트 트랙 그 진행 과정에서 본인이 의원들 마음에 상처 준 거, 예. 그다음에 당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일으킨 거 이 부분을 책임지고 아주 깔끔하게 물러난다고 했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들 갈등이 좀 많이 봉합이 됐다고 보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서로 원만하게 추대될 가능성도 꽤 있다고 보이죠. 예. 바로 앞에 앉아 계시는 이 의원께서도 저는 전혀 아니신가요? 생각이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 바른미래당 이름을 내걸고 다음 총선을 하려면은 당의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뭐 안팎에 뭐 공감대를 얻는 그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어떤 점부터 바꿔나가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첫째 저희가 그동안 좀 이렇게 불렬이 있는 것처럼 보였던 이유가 정체성 문제입니다. 예. 보수냐 진보냐. 네네. 창당을 할 때는 합리적 중도 더하기 개혁적 보수 네네. 이 두 세력이 하나의 당을 만든다. 이렇게 합의를 했고 창당 선언문에도 넣고 당원 단계에도 못 박았어요. 예. 그랬는데
막상 합당을 하고 나니까 일각에서 우리는 진보인데 네네. 진보라고 해야 된다. 중도가 아니라. 예. 근데 이제 아시지만 보수와 진보가 어떻게 한 당을 하겠습니까? 네네. 지향하는 바가 완전히 180도 그래서 함부적 반대 개혁적 방향인데. 붙는 거 아닙니까? 그 앞에 근데 수식어로. 그래도 진보와 보수는 아무리 네네. 수식어가 붙어도 서로 반대 방향으로 달리는 두 말을 한꺼번에 끌고 가겠다는 거와 비슷한 얘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진보와 보수가 한 당 안에 있는 거는 그거는 어려운 얘기죠. 중도와 보수, 중도와 진보 이건 네네. 가능해도. 그래서 이제 창당 전신으로 돌아가자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한쪽에서 하는데도 민평당과 통합을 원하시는 일부 한 몇몇 분들이 우린 진보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예. 이제 그 부분이 계속 갈등과 분열의 씨앗이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는 그런 건 좀 종식을 하고 네네. 창당 정신으로 돌아가자. 그게 저는 굉장히 이제 당이 화합하고 하나로 되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 봅니다. 근데 의원께서 지금 개혁적 보수, 합리적 중도 이런 언급하시면서 당원 당규에도 보면은 구체적으로 진영 정치, 지역주의 이런 거 극복하자는 것이 명시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바른미래당이 오죽하면 밤이스럽다라는 얘기까지도 나왔는데 말이죠. 굉장히 언짢으실 거예요. 그런 말씀 들으시면은 이걸 어떻게 좀 해결을 해 나가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거와 저는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한 당 안에서 보수 목소리와 진보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면 국민들은 도대체 이 당은 뭘 주장하는 것인가. 네네. 그걸 헷갈리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선명하게 주장하는 바를 단순하고 선명하게 하자. 이제 이게 제 생각이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많은 경우에 양당제로 저희가 한 70년 운영해 온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도 언론들도 거기에 익숙해져 가지고 저희 같은 이제 다당제 정당이 굉장히 네.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이슈든지 생기면 두 쪽 입장만 보도를 많이 해요. 예, 예. 그러면서 이제 빨강이냐 파랑이냐만 보도를 하시니까 네네. 저희는 둘 다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새로운 세력으로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빨강도 아니고 파랑도 아니기 때문에 보라색인데 네네. 너희 빨강이니 파랑이니 자꾸 이렇게 나오시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앞으로는 이제 빨강이다라고 보도하는 언론도 있고 저희를 네네. 파랑이다라고 보도하는 언론도 있는데 저희 입장이 먼저 보도되게 좀 더 바르게 저희 입장을 좀 밝히면 그래도 저희 입장이 먼저 보도가 되고 저희 입장에 대해서 국민들이 양쪽과 묶어서 생각하지 않는 저희를 정확하게 인식해 네네. 주시는 그런 쪽으로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로부터는 B 같다는 지탄을 받고 B로부터는 네. A 같다는 지탄을 받는데 네, 네. A과 B보다도 더 나은 C가 되기 위해서는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는 것인지요? 이제 그 부분을 저희가 국민들이 자꾸만 저희는 C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너희 A니? B니? 자꾸 네네. 이러시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왜 C가 A와 다르고 B와도 다른지를 더 소상히 설명하고 더 빨리 설명해서 언론이 B 또는 A로 써버리는 예. 일이 생기지 않게 하겠다는 거죠. 그럼 리더십을 통해서 구현을 하셔야 될 텐데 네네. 손학규 대표 리더십은 언제까지 계속돼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어제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손학규 우리 대표께서 옛날에 경기지사를 하실 때 부지사로 모셨던 측근 중에 측근으로 알려진 김성식 의원마저도 네네. 어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일방적으로 당직 인사하셨던 거 그런 일 다시 있어서는 네네.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문제 제기를 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최고위원들이 그런 일방적인 인사 취소하고 원상복귀 하라고 요구하면서 자기들 사퇴를 표명하고 최고위에 안 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원상복구하시고 사퇴 표명한 최고위원들부터 이제 당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설득해 나가시는 이런 예. 일들이 돼야 되겠죠. 네네. 그런 역할을 지금 계속 앞으로 하시는 겁니까? 10% 될 때까지 하시는 건가요? 손학규 대표가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시는지부터 봐야지 네네. 결정을 하는 거지. 10% 될 때까지 뭐 지금 전권을 위임받았다. 어제 회의에서는 그런 결정이 난 건 아니기 때문에 네네. 어제 회의에서는 어쨌든 여러 가지 조치를 하실 것을 요구한 분들이 있고 그 조치가 이행되는지를 보고 결정한다.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예. 안철수 전 대표의 조기 등판론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얘기라고 봅니다. 이 당이
처음 만들어질 때 공동 창업주가 네네. 유승민 안철수였잖아요.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두 분이 대권 후보로서 국민들의 관심을 받는 분이다 보니 네네. 당이 어려울 때마다 그 두 분이 좀 전면에 나섰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 것은 당연한 거고 예. 그렇게 만약에 나서시게 되면 큰 힘이 될 거라고 보지요. 예.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뭐 실제로 그 문병호 의원 같은 분은 안심파리를 중단하라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전 대표가 조기에 오는 것은 더 불편한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문병호 의원님의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게요. 네네. 지금 안철수 의원이랑 뭐 가깝다, 측근이다 하는 사람 이제 수백 명 중에 누구 하나도 만난 사람도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고 전화 통화조차도 한 사람도 된 게 없다. 네네. 이게 지금 공식적으로 다 그렇게 인정이 되잖아요. 예. 아무도 전화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안심을 팔겠습니까? 네네. 사실 팔 수도 없고 전화 아무도 안 됐다는 걸 공식적으로 모두 알고 있는데 예. 안심을 팔아봐야 그게 작동을 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안심 파는 사람이 없다고 보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이 불가능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당의 중진 의원으로서 그 안철수 전 대표와 소통을 하고 계시는지요? 저는 안철수 의원하고 원래 뭐 가까운 편은 아니라 네네. 안철수 의원 독일 가시고 나서 소통한 적이 없습니다. 예. 근데 제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김관영 원내대표조차도 뭐 여러 번 전화했는데 통화된 적 없다. 네네. 그리고 모든 분들이 통화한 적 없다고 그러셔요. 네네. 그러니까 아마 소통하는 분이 지금으로서는 눈에 띄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시점에서 유승민 전 공동대표 중에 한 분 어떤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시죠? 당을 다시 세우고 네네. 국민들의 사랑과 신뢰를 받게 하는데 전면에 나서시는 게 좋죠. 네네. 본인에게도 물론 좋을 수도 있고 더 중요한 것은 당에 꼭 필요하지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2부에서 이혜은 의원께 다시 몇 가지 좀 질문을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 돌아오도록 하죠. 뉴스를 만들어내는 뉴스, 이슈를 끌고 가는 이슈. 아침을 여는 정통 아침 시사.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4.5MHz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듣고 계십니다. 이 부분을 열겠습니다. 바른미래당 이혜은 의원 스튜디오에 모셔서 국회 소식 전국 현안 관련 대담을 나누고 있습니다. 아주 궁금한 점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북한 네. 이것은 발사체인가 미사일인가 뭐 이래가지고 참 많은 사람들이 궁금했을 때 아주 시의적절하게 정보위원장 자격으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이 해소되기보다는 여전히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했는데 지금 미국에서도 공식적인 고위관리 입장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저는 미사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네. 국정원이 저한테 와서 보고를 하는 걸 쭉 들으면서도 그랬고 그 보고가 있기 전에 사실 발사되고 한 이틀 후에 보고가 됐거든요. 네네. 근데 발사되는 날 제 생각에는 언론 보도를 보면서 이거는 미사일이구나. 물론 제가 군사 전문가는 아니에요. 네네. 그걸 판단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다기보다는 이 정도 정치를 해보고 예. 세상 살아보니 세상 돌아가는 이치가 그렇더라고요. 네네. 합참이 즉각 미사일이라 그랬잖아요. 그랬죠. 합참이 바보가 아니고 그다음에 이게 신참들이 아니잖아요. 네네. 고도의 전문가들이 앉아있는 곳이고 미사일인지 아닌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이잖아요. 예. 그분들이 즉각 미사일이라 그랬고 네네. 오늘 이제 보도가 나왔지만 우리 합참만이 아니라 미국 군인들 그렇습니다. 미국의 합참도 자기 국방장관 대행에게 예. 쏘고 있는 그 시점에 지금 로켓 미사일이 발사되고 있다 그런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미사일로 누구나 판단한 거죠. 예. 근데 40분 후에 갑자기 미국도 우리도 그렇습니다. 모두 예. 입장을 바꿔가지고 미사일이 아닌 것 같다. 아니다도 아닙니다. 네네. 아닌 것 같다라는 것은 어떤 정치적인 고려에 의해서 뭔가 한미일 간의 입장이 조율이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예, 예. 청취자분들의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패트릭 셰너한 미 국방장관 대행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합참의장이 로켓과 미사일들을 쏘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공개를 했다는 겁니다. 북한이 쐈다는 얘기예요. 네네. 미 고위관리의 입장으로서 이제 처음 나온 사안인데 그렇다면 이제 미사일로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같은 상황 지금 대북 정책에 전망하는 그런 많은 분들은 야 이거
여러 가지 우려할 사안이 지금 있는 것이 아니냐. 왜 이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는 것이냐. 우려가 좀 많습니다.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요? 저도 걱정이 많죠. 왜냐하면 9.19 군사합의 이후에 네네. 2018년 11월로 기억하고 또 불과 며칠 전이었던 올해 4월에 북한이 계속 신형 첨단 전술 무기 뭐 등등 뭐 사격 시험을 했네. 뭘 김정은이 직접 지도를 하네. 자기들이 스스로 공개하고 했었잖아요. 예. 그때 많은 사람들 걱정이 밖으로는 북핵 비핵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북한이 얘기하면서 예.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핵 개발에 매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네네. 그런 걱정들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이 발사체 예. 소위 미사일로 보이는 이것이 그런 우려를 현실화시켰다고 저는 보는 거죠. 예, 예. 신형 유도 무기라고 자기들도 네네.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전술 유도 무기라고. 그러니 이런 부분이 북한이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중 플레이. 밖으로는 비핵화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가열찬 핵 개발에 매진하는 이런 상태를 우리 정부도 알고 미국 정부도 알고 다 알면서도 네네. 어떻게 보면 북한이 핵 협상의 판을 깰까 봐 다들 이제 전전긍긍하면서 제발 판은 깨지 말아달라. 예. 라고 혹시 하는 상황은 아닌가. 네네. 이런 부분이 굉장히 불안하고 못마땅하고 등등등이죠. 예, 예. 일반 국회의원의 입장이 아닌 상임위의 해당 소관 상임위의 위원장 입장으로서 바라보시는 대북 정책은 어떤 식으로 펼쳐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물론 북핵 협상의 틀을 깨는 것보다는 지켜나가면서 어쨌든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끌고 나오는 게 중요하지요. 네네. 하지만 그것만이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접어주고 양보하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 목표를 이룰 수 없다고 봅니다. 네네. 목표를 실제로 이루려면 북한이 밖으로 얘기하는 공식 입장과 다른 어떻게 보면은 행보를 보일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북한의 행동을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우려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어떤 제재를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야 오히려 북한을 우리가 원하는 길로 끌어낼 수 있는 거 예. 아닐까요? 그래서 좀 더 물론 이번에는 미국과 우리나라 그리고 일본까지 한 목소리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우리 네네. 정부만의 운신의 폭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예. 하지만 좀 더 이제 우리나라가 당사자 국가로서 미국과 일본을 주도하면서 네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제재와 완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병행하면서 예. 구사를 해야죠. 네네. 하면서 어떻게든 좀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데 더 주안점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예. 북한 제재 완화, 당근과 채찍의 문제를 적절하게 활용을 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좀 알아듣겠고요.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입니다. 내일이면요. 대북 정책도 정책이지만 국내 경제 정책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을 좀 가지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걱정입니다. 1분기에 마이너스 성장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거든요. 네. 정말 정상적으로만 돌아가는 나라라면 지금 이 나라가 난리 났다고 모두가 머리를 싸매고 함께 대응을 논의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작 그런 일을 해야 될 정부가 네네. 펀더멘탈은 괜찮다. 문제 없다는 시기예요. 그리고 그게 더 걱정입니다. 예. 모두가 문제를 인정하고 함께 대책을 논의하고 온 나라가 허리띠를 졸라매도 이게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예. 그동안 너무 잘못된 길로 많이 와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걸 돌이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걱정되는데 특히 이제 대통령은 경제 전문가는 아니죠. 네네. 그럼 옆에 있는 경제 전문가들이 참모들이 예. 대통령을 올바른 상황 인식하게 하고 그다음에 올바른 정책 기조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보좌하게 예. 월급을 세금으로 받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도대체 그분들 지금 이렇게 거꾸로 대통령을 보좌하고 계셔서 국민 생으로 월급 받는 자리에 계시면 안 되는 분들 같아요. 나오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지난해 같은 경우에 정부의 경제 정책 가운데 가장 핵심 키워드는 소득 주도 성장이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금 마이너스 성장을 가져온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보는 겁니다. 예. 사실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것을 이 정부가 내걸었을 때 저를 포함해서 저도 그렇지만 수많은 주류 경제학자들이 이거는 이런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예언한 게 있어요. 예. 세 가지가 올 거다. 첫째 고용 참사, 네네. 두 번째 양극화 심화, 예. 세 번째 투자 부진. 이게 다 경제에는 독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요 세 가지가 올 거라고 수없이 예견들을 했어요. 네네. 그런데 지금 그게 세 가지가 다 일어났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주류 경제학자들 말이 맞았다는 거죠. 근데 왜냐하면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이 정부가 추진한 정책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최저임금을 과속 인상을 한 거잖아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52시간 근무 시간을 단축한 게 제일 큰 정책인데 이게 기업하시는 분들이 투자하기 어렵게 만들고 수출하기 어렵게 만든 두 가지 원인 제공을 한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번에 마이너스 성장이 온 거는 투자와 수출이 떨어져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성장 엔진을 끄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 엔진이 지금 꺼져가고 있는데 펀더멘탈이 괜찮다? 펀더멘탈이라는 거는 성장 엔진이 괜찮냐 안 괜찮냐 그 얘기인데 네네. 성장 엔진이 꺼지는데 펀더멘탈이 괜찮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예. 국회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집권 여당의 신망으로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제1야당인 한국당은 장외투쟁을 선언했고요. 이미 그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의 중진 의원으로서 국회에서 해법을 어떻게 찾아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이제 국회 해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정부의 정책 기조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방향 전환이 최우선입니다. 네네. 잘못된 방향으로 더 뛰면 더 잘못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방향 전환이 최우선인데 지금 이제 여권 그리고 여당은 지금 방향 전환의 필요성에 동의를 안 해요. 네네.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문제고 저희 바른미래당이 주축이 돼서 여권에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걸 먼저 해야 되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자유한국당의 경우는 이제 방향 전환을 저희와 같은 목소리로 요구는 하고 있죠. 예. 근데 이제 방향 전환 이후에 일어날 실행 국회에서의 각종 뭐 법이든 추경이든 그 전환된 방향으로 쏟아붓고 집중하는 일에는 자유한국당도 함께 협력하도록 네네. 저희들이 설득하고 예. 이끌어내야죠. 신임 이인영 원내대표에게 주고 싶은 첫 번째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이인영 원내대표는 제가 듣기로는 다들 친문 세력이 결집하면 김태년 후보가 될 거고 그렇게 예상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반문 정서가 결집을 하면 이인영 후보가 될 거다 이렇게 예상들 하시던데 네네. 결과를 열어보니까 굉장히 예상보다 큰 표차로 이인영 후보가 이긴 걸 보면 집권 여당 안에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 반문 정서가 결집이 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이거든요. 네네. 근데 만약에 그렇게 반문 정서가 결집이 된다는 얘기는 이 정부의 정책 기조나 방향에 대해서 뭔가 견제가 필요하다. 이게 여당 의원들마저도 인정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인영 원내대표가 과거 전대협 시절에 의장을 하셨잖아요. 네네. 그런 어떻게 보면 지도력, 투지, 돌파력 이런 것으로 이 정부를 좀 더 균형되고 합리적으로 견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합리적이긴 하지만 그러나 강력하게 견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방향 전환이 이끌어질 수 있도록. 여당 내 야당의 역할을 주문하시는 거군요. 네네. 아마 그런 기대가 모아져서 사실 반문이라고 알려진 이인영 후보가 저렇게 예상보다 큰 표차로 선출되지 않았나 싶으니까 그 기대에 부응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의정활동을 오래 지속하시면서 국회에 좀 실상과 좀 연관된 질문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 한성규 한국당의 사무총장이 막말 발언으로 인해 가지고 뭐 많은 그 화제 중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국회에서 이렇게 발언의 수위가 과거에 비했을 때보다 많이 거칠어지고 심해지는가에 대한 그런 의문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렇다고 보시고 어떤 해법을 좀 가지고 계시는지요? 국회라는 게 이제 갈등을 해소하고 조정해서 풀어야 되는 곳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과거는 보면 여야 간에 그리고 당내도 주류와 비주류 간에 인적 교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네. 그 얘기는 낮에 막 싸우다가도 밤에 저녁하면서 서로 풀고 또 소위 말이 이제 인간적인 인연들이 있잖아요. 예. 형님, 동생 뭐 등등. 그런 걸로 이제 많이 인간적인 관계가 형성이 돼 있다 보니까 그 공식적인 입장이 다르고 진영이 달라서 대립하다가도 네네. 그게 극한 상황으로 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요새는 점점 그런 문화가 네. 정치권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줄어드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간관계가 메마르니까 공식적인 대치만 남게 돼가지고 네네. 결국은 이제 서로가 상처 주는 일. 근데 그 상처 준 일을 풀 수 있는 또 인간관계를 가질 계기는 적고 이게 이제 좀 악순환이 되지 않나. 근데 그거는 정치권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예. 같아요. 의원들이 이 같은 뭐 실언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실언인지 아니면 뭐 수차례 있어왔던 것으로 본다면은 또 늘상 있어왔던 일이 아닌가라는 그런 또 의구심도 갖게 되는데 말이죠.
황교안 대표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황 대표님이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냉정하게 보셔야 된다고 봅니다. 네. 벌써 이제 반응이 보면 파악을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유보적인 입장이었어요. 예, 네. 파악을 해보시는 건 당연히 필요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파악을 하신 다음에는 본인과 굉장히 가까운 뭐 성균관대 동문인데다가 뭐 인연이 굉장히 깊은 분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인연을 떠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보면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판단하셔야 된다고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제가 예전에 어느 인터뷰에서 보니까 정치를 하는 이유를 힘센 사람들의 특권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치인으로서 지향하는 마지막 목표는 무엇이신지요? 제가 정치를 끝냈을 때 그래도 이혜훈이라는 정치인은 부당한 세상을 그래도 조금은 더 정의롭게 만들려고 혼신의 힘을 다한 사람이다. 이렇게 기억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미래당의 이혜훈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금 전에 이혜훈 의원으로부터 대담을 진행했습니다만 몇 가지 좀 문자가 왔어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507님께서 이혜훈 의원님 반갑습니다. 바른미래당 선명성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뭔가 우리 사회의 특별한 부분을 대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212님은요. 정치인들 실언은 의도한 것 같습니다. 자극적인 말로 인기 끌려고 하지 마시고 지역구에 필요한 부분이 뭔지 국민이 원하는 법이 무엇인지 먼저 살피면 표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겁니다. 6629님은요. 직접 북한 관련 이야기 들어서 속이 시원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대담 자주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의견들 주셨습니다. 기타 많은 분들이 의견 주셨는데요. 3명의 청취자분의 의견을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위클리 퀴즈 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시고요. 참여해주신 분들에게는 뽑아서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위클리 퀴즈 포함한 내용을 들으시면서 2부를 마무리하도록 하죠.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과 함께하는 위클리 시사 퀴즈.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이것은 검찰이 수사, 기소, 영장 청구 권한을 모두 독점하고 있는 현재의 구조를 경찰과 수사 권한을 나누는 방향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검경 수사권, 2번 검경 식사권.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메시지 샵 0945, 샵 0945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2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8시 10분 3부에서 만나요.